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농지를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관련 세금을 총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관련된 세금 내용을 총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주택도 부동산이니까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되어서 양도를 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어떠한 부분이 발생되어지는지 보유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어진다면 취득세 부담을 해야 되겠죠.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표가 되겠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세율은 일반적인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2.8% 취득세율을 부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0.8%만 취득세를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주택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5년간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니까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진다면 6월 1일 현재는 상속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그 주택을 보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반면 6월 1일 이후에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6월 1일 현재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아직 생존해 계신 상태이니까 피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이고요. 납부기한은 반반씩 나눠서 됩니다. 그래서 반은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납부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반은 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가지고 0.1%부터 0.4%까지 재산세를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즉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를 다 합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건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세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주택별로 재산세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중에 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주택을 추가 보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주택자다 하여 중과세율을 때리면은 너무 세금 부담이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을 할 때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등의 저가주택이라든가, 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걸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40% 이하의 소수
상속 지분인 경우에는 5년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저가 주택이나 공동 상속 주택의 경우 소수 상속 지분인 경우에는 뭐 5년 이내냐 5년이 넘느냐 관계없이 전혀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젠 양도소득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아니면은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겠고요. 또한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이 한 무주택자인 경우인지 아니면은 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단독 상속인지 아니면 공동 상속인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각각 달리 적용이 되니까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자, 무주택자가 상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엔 또한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2년 이상 보유 또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무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땐 그 계산일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걸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 보호 20년 그렇게 보유한 주택을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관계없어요.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이 이 주택을 상속에서 취득하게 되어진다면 상속 개시일부터 따지니까 상속 개시일부터 만약에 2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를 하였다. 그러면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뭐 5년 이상이든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사는 거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따지니까 2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줘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요건 무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경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한 주택자가 피상속인의 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도 세대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아서 두 주택이 된 경우 순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어지면은 과세가 됩니다. 반면 상속받기 전부터 내가 쭉 보유한 주택, 이걸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 먼저 양도된 일반 주택이 상속받는 시점에서 일반 주택이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상속받은 시점에서 주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속받은 다음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지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받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이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상속받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어지는 반면, 주택을 먼저 상속받은 다음에 일반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과세가 됩니다. 자, 또한 요 일반 주택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다. 그리고 이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는 일반 주택은 증여받은 주택이 아니고요. 내가 매매위에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다음에 그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 줘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양도 여부를 최종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바깥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니까 일반 주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양도를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젠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하고 B가 같은 세대원인데 A도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B도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1세대 2주택인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가 사망을 하여서 A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B가 상속받았다. 그래도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다만 A 한 주택, B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도 세대원이었어요. 근데 A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세대원이 되었고 1세대 2주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관을 한 상태에서 A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A 소유주택을 B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관을 한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진다면 사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10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해주니까 그게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분 피해상속인이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2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2주택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주택만 혜택을 부여를 해줍니다. 이것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만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후순위 상속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냐? 자, 피해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한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는데, 만약에 2주택 중 소유한 기간이 모두 똑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한 한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고요. 이것마저도 다 거주했다. 이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 보는데, 만약에 이것도 이제 똑같다 라고 한다면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한 주택, 이것마저도 똑같다 라고 한다면 상속인이 선택한 한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또 단독 상속받은 경우만 살펴봤는데요.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세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분이 좀 작은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소수 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만약에 세 사람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것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근데 5대5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3분의 1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다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나머지 부분, 좀 자투리적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즉, 내가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할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사하는 중에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즉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1세대인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할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속주택에 불구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자, 또는 상속받은 주택이 너무 낡았어요. 20년 이상 30년 40년 된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실을 한 다음에 신축을 할 수 있겠죠. 이때에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 적용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남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한 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일반 주택을 취득을 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아내가 상속받은 다음에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즉 아내가 취득한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상속재산 분할 분쟁이라든가 이런 의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속 지분 비율이 있죠. 1대1이 되겠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 이게 이제 민법상 법정 지분이 되겠는데요. 이 지분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